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왜 안 돼요? 라는 책입니다. 정재희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텐데요. 남들처럼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비슷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편해서 아니면 혼자 가기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길, 편한 길을 놔두고 낯선 길을 택해 길을 걸어간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소 생경한 언어, 바로 이란어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란어를 꼭 배워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무언가 특별한 일,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어과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되물었습니다. 점수가 모자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란어과에 가는 게 너의 목표라고?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그렇듯이 우리 부모님도 내가 집에서 가까운 부산의 국립대에 진학해서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외국어를 전공으로 삼더라도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인기 학과에 진학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과 똑같은 꿈을 꾸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란어가 좋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외항선을 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집에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두 손 가득 갖고 오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지금과 달리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힘들었습니다. 외국 물건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전 세계를 누비던 아버지는 나를 위한 선물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색연필, 초콜릿, 과자, 장난감, 책, 시계 등 아버지가 정박한 나라에서 골라온 모든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장지나 상자에 적혀 있던 다채로운 외국어였습니다. 처음 아랍어를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초콜릿 박스 뒤편에 아랍어가 빼곡히 쓰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랍어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그림이야, 글자야 싶었습니다. 나는 그 시절 영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외국어에 급격한 자신감이 붙어 있던 꼬맹이였습니다. 그 꼬마는 꼬불꼬불 신비로운 언어, 영어와는 아예 딴판이라 전혀 읽을 수 없는 이 요상한 글자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고, 그 다음에는 읽고 싶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대체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살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글자가 중동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멀게는 저기 아프리카까지 이 글자를 쓴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두른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막도 오아시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초콜릿으로 중동이라는 지역을 처음 만났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한 알 한 알 아껴 먹으며 아랍어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글자가 꼬불꼬불하고 정말 신기하게 생겨서 배워도 못 배울 것 같고 아무리 연습해서 쓰려고 해도 못 쓰고 그리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언어에 관심이 이렇게 생깁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매력을 느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누구는 관심조차 안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한 끗 차이로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갈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책 이야기를 하면서 김진애 박사님은 10살에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해서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유시민 작가님은 뭐 이런 허황된 얘기가 다 있어 하면서 정말 재미없어 하셨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웃으면서 아, 정말 사람의 성향은 너무도 다르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도 싫어하는 부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란어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란으로 유학을 가서 테헤란 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정말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버티기 한 판으로 버티고 우여곡절을 넘기며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는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씩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얻게 되는 저자의 성취감을 독자들이 함께 느끼며 응원하며 공감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간절하고 어렵게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어에 급격히 흥미를 잃었습니다. 학사 경고를 3번 연속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현실에 굴복했고 커 보이기만 하는 남의 떡을 쫓아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나의 길로 돌아와 꿈을 쫓기까지 수없이 방황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놓친 장학금, 선생님이 될 수도 있던 기회, 지금 나이 거처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할 고향집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방황과 좌절의 중간 어디쯤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그때 고민했기 때문에 평생 인생의 나침반이 될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학을 고민하던 그 시간은 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등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그때 현실과 대충 타협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선택했다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일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충만감을 절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선택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스스로를 되돌아볼 기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어른들이 권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같은 이유는 순간의 불안함은 달랠 수 있을지언정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선택에 앞서 우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꿈을 이뤄나가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그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통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없는 불운하라고 자처하던 사람이 운을 자신에게로 어떻게 끌고 오는지를 읽다 보면 결국 운을 끌고 오는 사람도 다름 아닌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의 말 중 인상적인 말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이 변화의 시작이다. 두 번째,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자신이 변화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속도가 느려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고 조급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만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인생을 개척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통번역 일도 하고 이란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란의 사회 문화 생활을 들여다보며 겪은 그 과정 등이 녹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어 신선하고 놀라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하나씩 헤쳐나가는 용기와 의지로 인해서 아란 아토즈라는 회사를 세워 이란어 전문 통번역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란의 사회 문화 생활 등을 함께 접할 수 있고 멀게 느껴졌던 꿈을 어떻게 조금씩 키워나가는지 그 전체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꿈을 키워야 할지, 어떤 꿈을 키우고 싶은지, 어떻게 꿈을 이뤄가야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왜 안 돼요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